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 내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났고요. 현물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먼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주세요. 네, 막판에 좀 전에 말씀 주셨죠. 이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 좀 강하게 나왔는데 다행히 지수에는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마지막 종가 부근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서 마지막에 매도가 나온 부분은 특징이나 지수를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본다라면 역시 좀 현물 쪽으로 해서 현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은 순매수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순매도가 확대가 됐죠. 장중에 외국인의 순매수와 기관의 순매도.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 플러스 거기다가 개인의 순매수까지,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가 기관에 맞서는 모습이 오늘 장중 한 9시 반 정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순매도보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결론적으로 지수를 보면은 이 끝까지 갔을 때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소폭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코스닥은 상승을 했고요. 한 10시 정도 이후부터 지수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 낙폭이, 특히 장 초반에 낙폭이 좀 있었는데 그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하락으로 끝난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개인이랑 외국인의 합이 잘 맞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별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양시장 순매수, 특히 코스피도 순매수한 거 좋죠.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500억 이상 순매수한 게 오늘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코스피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코스피 워낙 좀 많이 샀죠. 2월 달 들어서도 2월 2일과 3일 그리고 8일 이 3거래일 동안 5천억 원 이상씩 샀습니다. 하루에. 굉장히 좀 많이 샀는데 코스닥을 살펴봐도 사실 코스닥 순매수도 그동안 꽤 긍정적이었거든요. 코스닥으로도 매수가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 코스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간 시점들을 살펴보면 이 2400선 위로 코스피가 올라간 이후부터 코스닥이 매수세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왜 들어갔는지를 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선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산 그 섹터를 살펴본다라면 전기전자와 화학입니다. 전기전자가 1275억, 그리고 화학이 1200억 외국인 순매수를 했는데 가장 많이 산 게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와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화장품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샀고요. 근데 상승률로 따져봤을 때 코스피에서 본다라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폭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우선 제가 좀 전에 화학 섹터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 섹터 내에서 화장품이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오늘 대표적으로 아모레지가 5.8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까지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7억, LG생활건강이 135억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 화장품주까지 좋아졌고, 그리고 이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도 수급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3%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이 수급이 또 들어왔고요. 그리고 강원랜드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GKL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좋았는데, 사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실적이 대체적으로 기대가 되죠. 그런데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지수가 2,500 가까이 가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좀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에 대한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는 부분들. 근데 외국인이 사긴 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수를 더 시키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국내 시장 팔기엔 좀 아깝다. 그러면 이제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에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중형주나 소형주로 매수세가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한 주는 여기에 부합이 되죠. 실적도 좋아지는데 시가총액도 최상위 종목이 아니라 조금 아래쪽에 가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지면서 리오프닝 관련한 주들이 이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오늘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사실 나빠졌다라고 보기에는 환율이 거의 변동이 없죠. 지수의 변동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이 이 알파벳이 크게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이 지수의 조정이 뭐 나스닥은 좀 컸습니다만 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하락하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변동되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추세적인 조정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좀 낮고요.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으나 상승에 대한 기울기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이 종목별뿐만이 아니라 환율과 금리 그리고 지수의 변동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시네요. 이 외국인이 또 매수하는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랑 2차 전지, 화장품 이쪽에 쏠려 있었는데 확실히 리오프닝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를 확실히 인사이트를 좀 얻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떤 이슈가 이끌게 될까요? 네, 중국의 내일은 오랜만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죠. 그리고 대형주에서 조금 중소형주로 이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관을 지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이런 방향성을 정하고 있지만 그 방향이 지금은 상방에 좀 더 가깝죠. 근데 상방에 가까운데 여기서 상승 탄력을 만들어주는 건 국내 시장을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력 결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이 내일 1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PPI를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걸 지표로 확인한다라면은 중국 관련한 종목들,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중국 지표에 좀 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지표를 주목해보자는 말씀을 주십니다. 들어보니까 오늘 코로나19 양성률도 중국 쪽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일장은 그럼 리오프닝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조금 기대도 되고요. 내일장 대응 전략은 그럼 어떻게 짜볼까요? 네, 우선 내일장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은 지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요. 매수 강도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상승 탄력은 축소가 되는데 그렇지만 시장이 나빠진 건 또 아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중형주나 소형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금액을 사더라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승폭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은 큰 차이 없으나 코스닥이 지수가 훨씬 좋았고 종목별 상승률도 훨씬 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서요. 오늘 좋았었던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리오프닝주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사실 어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 코스피보다 최근에 우위에 서고 있어가지고요. 유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 K시간에서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에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예측이 있었을 때 상저하고를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흐름이면 하반기가 조금 기대가 되죠.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다. 연준 쪽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주도권을 잡을지 꾸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들 계속 있고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